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이번 주부터는요, 12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또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연결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이 좀 다사로운 아침입니다. 점심이죠, 벌써.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선 주자를 한번 좀 들어보셨죠? 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내 굴지의 어떤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트럼프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한 5조가 지금 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에서 거물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가 자본을 축적하게 된 계기는 뉴욕 상업용 빌딩, 주거용 빌딩, 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이제 금액을 벌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생각하려면 대범하게 생각해라. 대범하게,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싱크 빅이라고 그러는데 웅진 싱크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웅진 싱크빅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라.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의 지금 2월달 주택담보대출 강화되어서 약간의 지금 부동산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대범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로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오늘 또 부동산에 대한 위치와 부동산을 크게 바라보는 어떤 대범함 속에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말로 지금 인사말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상담 내용 전에 지금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2015년 말, 그러니까 2015년이면 벌써 이제 한 두 달 전이죠. 작년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9%여가지고 중국도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만에 7% 이하입니다.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중국은 7% 성장을 하다가 최초로 이제 6.9%로 다운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언론지상에서 중국의 저성장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경기가 부진함으로써 수출이 안 되니까 위안화를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은 양적 완화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70조에다가 170조 또 감세를 통해서 많은 통화량을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헤지펀드의 대가인데요. 이러한 헤지펀드들이 위안화를 공매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안화를 공매도하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10배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조 달러에서 3조 2천억 달러로 떨어지는 게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기적 매도 세력이 가세를 하면 중국도 변동 환율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반면에 7.5%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보다 인도가 더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모양새도 조만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사람들도 있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되어서 제넷 옐런 같은 분이 제넷 옐런이 미국 FOMC 의장인데요. 국내외 요인이 모두 미국 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외, 다시 말해서 국내 요인만 보고 미국이 금리를 작년에 0.25%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국외 요인도 보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도 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고 미국도 수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지난달, 이달 해서 수출이 둔화된 이유가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그만큼 미국 수출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고용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올해 말에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0.5%에서 0.75%인데 0.5%의 방점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0.25%인데 한 번 정도, 지금 9월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3월 달이나 6월은 이미 물 건너갔고 9월설이 거의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정도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하고 재고,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이 2.4% 이상으로 갈지도 의문시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향후 3년, 5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벌써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거의 0%대 금리가 2, 3년 정도 지속이 되면 세계 부동산 시장은 2, 3년 정도까지는 뭐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이러한 것들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5.25%에서 1년 만에 리먼이 터지고 0.25%로 0%에서 0.25%로 다운을 시켰는데요. 현재도 지금 0.25%입니다. 따라서 8년 동안 제로금리가 지금 0.25%로 갔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독일의 닥스 지수도 올라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두세 달에 1,000억 달러씩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가 세계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것이고 국내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 5월에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신규 임차인이나 신규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소송이 발생을 하겠죠. 소송이 발생을 하면 어떤 식의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던 건물을 2천만 원에 100만 원 정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겠죠. 신규 임차인이 갑자기 올리는 보증금하고 차임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 쟁점이 뭐냐? 쟁점이 이제 현저한 고액 여부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 1항 3호를 보면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럼 현저히가 몇 %냐? 30%냐? 50%냐? 조금 전에 예를 든 100%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법상은 판례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있는데 시세보다 한 3배쯤 많이 거래가 됐을 때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럼 이게 100%가 될 건지 200%가 될 건지 50%가 될 건지는 판사에 따라서 이게 가려질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판결이 상할 가능성이 있고 금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저한 고액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법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 명시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가려질 거고 권리금 회수에 방해를 받는 임차인은 많은데 증거가 확보가 지금 어려워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판결이 있어서도 입증 책임을 임대인이 질 건지 임차인이 질 건지 논란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제3자를 통해서 새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권리금 수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 소송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증거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가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러한 것들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주요별 권리금 이제 증감률을 보면 키즈카페나 카페, 키즈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키즈카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키즈 어린애들을 놀도록 하고 또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키즈카페가 많이 권리금 올라갔는데 당구장이나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죠. 그리고 이제 음식업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자카야나 떡볶이, 튀김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한 50% 정도, 30%에서 50% 정도가 하락을 하였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한 5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의류하고 음식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권리금이 얼마냐? 1억 원에서 한 1억 2천 정도로 가던 게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한 30% 정도 1년, 2년 새에 다운됐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를 하거나 상가 임대차를 들어갈 때는 주변의 상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작년 5월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성파 1동 46-8 흥진 맨션이라는 곳에 그 단지하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지금 내년에 9호선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 많이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럼 몇 가지 질문 여쭐게요. 그럼 준공된 시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마 제 기억으로 95년도라고 알고 있어요. 95년도고요. 대지 지분은 네. 어떻게 되나요? 지분은 13평이에요. 13평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 1동 흥진맨션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후 9호선 개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세대수 10세대예요. 10세대 13평이면은 대지 평수가 한 130평 정도 되겠네요? 네, 한 128평 정도? 128평. 네.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제가 2억 5,700에 매수했거든요. 2억 5,700. 네. 주택은 이 주택 하나죠? 네네. 네. 2억 5,700이면 이 공동주택 가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재산세 내는 제가 가격. 재산세 내는 가격. 알아봤는데 1억 6,200만 원이더라고요. 1억 6,200만 원이요? 네. 공동주택 가격하고 지금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28평이고, 10세대. 근데 지층이 거주를 하시면 4층까지밖에, 없네요. 이 건물이. 네네네. 네. 입지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이 석촌역에서 뭐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걸리고, 이제 방위 사거리라고 해서 지하철 9호선이 이게 뚫리는 이 노선이 있는데,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올해 말에 뚫리는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가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도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 3월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2년 정도. 그래서 네. 석촌역 같은 경우를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2016년 올해 말이면은 지금 개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입주를 하게 될 거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잠실 5단지도 지금 조합장을 다시 선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걸 언제 구입하셨다 그러셨죠? 2억 5,700 이거? 네. 구입 연도. 구입 연도요. 네. 제가 그게 지금 정확히 15년? 2015년이요? 네네. 2015년에 구입하셨으면은 지금 한 1년 정도도 되지 않았네요. 그럼 2017년 정도 되면 이제 비과세가 될 텐데 2017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세요. 그 이유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기대감과 지하철 9호선이 뚫리면 지하철 9호선은 뚫리고 나서 지가가 2, 3천만 원 정도 더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뚫릴 때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런데 네. 이게 지층이고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는 이 땅 모양 자체가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좁게 나와요. 도로가 한 4m 정도로 나오는데 일조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조권. 네. 일조권에 의해서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재건축을 해도 4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0명이 다 동의를 해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따라서 2017년 이후에 2017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2017년까지 보유를 하시고 2018년도 9호선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축 다세대나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닌가? 네, 네,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아, 네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는데, 네. 그 시점이, 요번에가 12월 달이 저기거든요? 기한이거든요? 네, 만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네. 만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거기 GTX가 들어오면은 조금 낮이지 않을까 싶어갖고, 네. 그것 좀 상담하고 싶어갖고요. 지금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예. 네, 3번 어디? 아시죠? 네, 네, 3번이요. 예. 네, 3번 거기- 있고, 네네. 네, 네. 아파트 이름은요? 삼성 아파트거든요. 삼성 아파트요. 예, 장미 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번 삼성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한번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장미 아파트 몇 네, 평 네. 가지고 계시나요? 49평. 49평. 네네. 이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나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시세. 매도하면. 시세가, 지금 얼마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4억 7천? 4억 7천. 네. 네. 이거를 몇 년 정도 보유하셨다고요? 그거 입주 때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20년 넘었겠네요? 96년인가? 네네, 그렇게 됐어요. 입주 때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내가 입주한 거거든요. 그냥 네. 받아갖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1억 2천 그때 당시에. 네. 네네. 1억 근데- 2천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네네, 지금 4억 네. 7천이죠? 네네. 지금 전세를, 전세 만기라고 그러시는데, 전세는 얼마에 놓고 계세요? 3억 천이요. 3억 천. 좀 싸게 놓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시세는 한 3억 7, 8천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이 양도 차익이 한 3억 5천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네, 주택 네. 한 채인가요? 아니면 집이 또 있으세요? 주택이. 지금 이 집 그걸 하나예요? 하나로, 아니면 집이 또 있으세요? 지금 그걸 하나로 하고, 지금 분양받은 게 또 있거든요. 또 분양 네. 언제 받으셨어요? 25평짜리. 네. 그래서 분양을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그거가 이번 8월 달에 입주거든요. 8월 달에, 2016년 8월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2019년 8월까지는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시면은 이게 비과세네요? 비과세. 그래요? 예,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요? 그 작은 그래서 거요, 이제 큰 거요? GTX 지금 말씀하셨는데 GTX가 이제 네. 의정부에서 금정역까지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게 네.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그러면 아직 멀었나요? 네, 멀었습니다. 확정되려면은? 그러니까 2016년에 올해 지금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네. 또 예산 문제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개통이 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야 되죠? 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GTX 어떤 교통 호재가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를 기대하고 좀 네. 기다리긴 좀 그렇다. 두 번째 49평이면 이제 대형 평형이 요즘 인기 없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요. 팔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싸게 내놓으면 되는데, 네. 또 지금까지 또 기다렸던 것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억울해갖고. 못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있거든요. 지금 네네. 팔지 마시고 올해 말 네. 정도 파세요. 올해 말 정도. 올해 말. 아까 뭐 12월. 11월이라 그러셨죠? 이때 맞춰서 파시면 되겠네요. 전세 만기가 그때요? 11월이면은 11월에 맞춰서 그냥 파세요. 네. 그래요. 파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형 평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이게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 자체가 네네. 좀 상당히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2008년도에 이게 네네. 한 2008년도에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는 더 갔을 것 같은데 4억 7천보다는 더 갔었죠.
아, 그래요. 많이 가셨어요. 이게 한 네네. 6억 정도 지금 갔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2008년도에 6억이었는데, 네. 2013년도부터 이제 부동산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네. 2013년도에는 이게 4억도 안 갔을 거예요. 4억도.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한 3억 한 8천 정도 갔는데, 이게 4억 7천까지 올라왔으면 한 1억 네. 정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5천만에서 1억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 왜? 대형 평형이니까. 그리고, 그래요. 이 GTX가 들어오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네네. 3번역하고 금정역하고 뭐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기 때문에 입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역 주변에 소형 평형, 새 아파트를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2016년 올해 11월에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이거를 등기를 친 다음에 다시 수익형으로 또는 입지가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네, 지금 GTX 좀 기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대형 평수기 때문에 올해 말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요, 성동구 도선동 69번지 삼성 세르빌에 34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 딸이 살고 있고, 항악동, 항악 아크로타워 46평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만약에 항악 아크로타워는 2015년 6월 12일 날 입주했고요. 예예. 삼성 세르빌은 2011년 11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매도 시점을 이제 어느 때쯤 봤으면 좋을까 하고요. 네네. 하나 아크로타워는 사실 보유하고 싶은데 조금 제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삼성 세르빌 한번 매도 시기 알아보고요. 그리고 네. 화학동 아크로타워는 한번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학 아크로타워는 얼마 주고 매수를 하셨나요? 항악 아크로타워는 한 6억 6천 정도 돼요. 6억 6천, 40평대, 네. 46평. 46평. 네. 현재 시세는 얼마나 가나요? 현재 시세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에 미분양한 거 저희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네. 아직 크게 매매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세가, 네. 전세가 지금 이게 40평대가 한 6억 정도 원저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40평대. 워낙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6억 원저리면은 이게 한 7억 정도 전후 가게 될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올랐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요? 네네. 5천만 원 네. 정도 잘 하셨고, 네. 그다음에 삼성 세레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청자님 명의로 등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따님 명의로 하셨어요? 딸이 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저기 신랑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고 항악 아크로타워도 신랑하고 공동명의로 했는데 세르빌은 삼성 세르빌은 딸을 제가 그냥 살게 했어요. 딸이 이제 뭐 형편이 좋은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집을 두 채 가시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 텐데 네. 삼성 쉐르빌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매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그때 4억 5천에 매수했어요. 4억 5천에 매수를 하고 지금 시세는요? 지금 시세는 뭐 아무리 못 받아도 4억 7, 8천이라네. 아무리 못 받아도. 4억 7, 8천.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값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 아마 한 4억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예. 전세가 4억이면은 4억 7, 8천이 맞습니다. 4억 9천까지도 지금 가게 될 것 같은데. 5억까지도 있대요, 로얄층은. 5억까지요. 그래서 로얄층은. 한 예. 7천에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하고 갭 자체가 7천에서 1억 정도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요. 따라서 두 개 다 미래 비전은 좋아요. 미래 비전은 괜찮아요? 왜냐? 전세값은 예. 2019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은. 2019년까지? 네, 서울이고 좀 중심지기 때문에 네.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황학 아크로타워가 신당역에서 뭐 한 1분, 2분밖에 걸리지 않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바로 길가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죠. 화로 옆에. 예.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도 46평이니까 대형 평형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네. 주상복합이죠. 네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시면 괜찮고요. 예. 그리고 저기 왕십리역 옆에 아까 뭐 삼성 세르빌. 삼성 세리비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성동 삼성 쉐리빌 이거 말씀하시죠? 네, 성동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성동구청 길가에. 맞은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뭐 5호선, 2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해가지고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어떤 핵심 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왕십리 뉴타운도 왕십리역과의 그것도 접근성이 주상복합이에요. 예, 그렇죠. 이것도 한 네. 300세대 정도 되고 네. 아까 거기 그것도 한 200 몇십 세대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상으로. 상암 네. 아크로타워도 300세대 못 돼요. 아파트만은. 밑에 예, 창가 빼고. 아크로타워가 네. 한 250세대, 네. 260세대 80대 되나 되고 보더라고. 예. 세레빌 같은 경우 300세대 조금 넘는데 세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네. 주상복합은 세대수가 네. 한 동, 두 동, 세 동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 두 동, 세 동 될 것 같은데 그죠? 세동. 아, 세 동이죠. 세르빌도 세동, 아크로도 세동. 예, 그러니까 주상복합 선호하시고 세 동짜리 선호하시고 이러네요. 아니야, 300세대 하다 전원짜리 나 홀로 하다 선호하시고. 보니까, 왜냐면 우리 교통 좋은 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값이 바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2015년에 입주를 하셨으면 아크로타워 2015년에. 2018년 뭐 6월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예. 이렇게 보유를 하시면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니까 예. 2018년까지는 예. 보유를 하시다가 예. 요거를 매도를 하세요. 삼성 세레빌 비과세 많이 오르면. 아, 그러니까 2018.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해 전화한 게, 그 상승 여력이 그 비과세 세금보다는 어떨까 싶어서 그게 걱정. 상승 여력이요? 예, 상승 여력이 만약에 내가 그걸 2018년도에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 부가세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1가구 2주택이라.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르빌이 상승 여력이 그냥 갖고 있는 세금보다 어떤가? 상승 여력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근데 비슷할 겁니다. 많지는 않- 비슷한데 예. 이게 워낙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따님이 나가면 이걸 월세를 놔두라도 예. 월세 수익률 자체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일단 두 채 다 보유하시되 예. 한 채를 꼭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는 2018년 6월까지 매도를 하시고 두 이- 채 다 6월까지? 보유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해 드릴게요. 2018년 6월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채에 대한 지금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이제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고요. 서기석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인데요. 자세한 장소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상담 함께 했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